중구 영화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1편에 이어 영화로 중구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이 극장의 역사로 알아보는 중구 영화사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영화가 제작되는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영화의 도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화 문화가 부산 시민의 문화생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100년 전 부산의 영화 환경은 지금과 견주어봐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부산에 거주하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영화 관람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1924년 33만 7,228명이 부산에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1인당 연 4회 정도 영화 관람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화 관람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통계를 보면 오늘날 부산 시민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4.73회입니다. 지금은 영화 외에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해졌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1920년대 부산 시민들의 영화 관람 횟수는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중구에 많은 극장이 있었기에 부산 시민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었고 이러한 인프라로 인해 영화 산업 태동기부터 부산은 영화도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제작된 최초 영화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부산에서 제작된 최초의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를 얘기해야 될 텐데요. 조선키네마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영화 제작사인데 이 조선키네마 주식회사가 설립된 곳이 바로 부산 중구입니다. 여러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조선키네마 주식회사 건물이 있었던 곳의 주소지는 중구 동광동 5가 19번지입니다. 당시 러시아 영사관 자리였던 이곳에는 뒷마당이 있는 상당히 넓은 2층 양옥 형태의 감독실과 필름 저장실 그리고 배우 연습실이 설비되어 있었을 정도로 일정한 규모를 갖춘 영화 제작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일본인의 자본으로 세워진 회사이긴 하지만 영화 제작을 목표로 한 본격적인 영화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들고 문을 닫는 영화사들이 허다했는데 조선키네마 주식회사는 1924년에 문을 열어 폐업 전까지 총 4편의 영화를 제작했을 정도로 비교적 활발한 제작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에서 만든 첫 번째 영화는 1924년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해의 비곡이라는 작품입니다.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한 일본인 고자 관장, 이분은 특이하게도 왕필렬이라는 한국식 이름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지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필렬이 연출한 이 영화는 조선의 배우와 일본인 감독과 스텝 자본이 결합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개봉된 작품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소재로 한 통속극이었는데 당시 평을 보면 출연 배우의 액션이나 표정은 감독의 힘이 조금도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배우가 감독을 휘두를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많이 아쉽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가에서 우리 영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만큼 해의 비곡은 꽤 괜찮은 흥행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의 두 번째 영화는 윤백란 감독의 운영전입니다. 총의의 연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영화는 안평대군의 총애를 받던 궁녀 운영의 비극적인 사랑 얘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조선키네마 주식회사는 작품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당시에 이미 개봉 영화인 오라의 맹세라는 영화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윤백남을 스카우트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운영전에서 주목할 점은 첫 번째로 조선키네마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한국인 시나리오 작가와 한국인 감독을 영입해 만든 영화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잘 알고 계시는 배우이자 감독인 나운규의 첫 출연작이라는 점입니다. 혹독한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민족의식과 항일정신을 고취시키는 아리랑이라는 작품을 만든 나운규는 이 영화에서 비록 단역인 가마꾼 역할로 잠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지만 이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영화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영화 최고의 스타였으며 우리가 지금은 한국사 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나홍규가 부산에 머물렀던 시간은 3개월 남짓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 중구에 소재했던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에서 우리 민족들을 웃고 울게 할 우리 영화를 꿈꿨습니다. 나홍규와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그리고 이곳 중구의 관계를 떠올리다 보면 중구는 말 그대로 우리 영화 정신의 발원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편에서 극장사부터 한국 최초의 영화 제작사인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그리고 나홍규 감독까지 중구의 영화 역사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수많은 중구의 영화 역사가 있지만 강의 시간의 한계로 인해 시간을 조금 많이 뛰어 1990년대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바로 1996년 가을 중구에서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의 새로운 영화 역사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중구 비프광장에서 총 9일간 진행되었고 169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남포동 비프광장을 비롯한 극장가는 전국에서 몰려든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감독과 배우를 향해 시민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고 영화 티켓을 구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새벽부터 몰려든 관객들의 모습은 이제껏 한국 영화계에서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었습니다. 현재 부산국제영화제는 해운대 일대로 주요 진행 장소를 옮겼지만 영화제가 시작된 곳은 중구 남포동 극장가 일대입니다. 1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극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고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남포동과 광복동 일대에는 부산극장, 부영극장, 대영극장, 제1극장, 동화극장, 문화극장, 좀 더 멀리 가면 동명극장, 현대극장, 국제극장, 국도극장, 왕자극장, 그리고 시민관 등 수많은 극장들이 몰려있는 대표적인 극장가였습니다. 또한 이 극장 밀집 지역은 기역자형 광장이라서 영화제 야외 행사를 진행하기 적합하여 바로 이곳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급성장한 비결에는 중구 광복동, 남포동 일대 극장가라는 장소성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구는 1900년대 초부터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부산 극장 문화의 중심지였고 1990년대에는 이곳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곳은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중구에서 촬영된 영화 역시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중구 영화 촬영지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40계단입니다. 1908년 전후에 지어진 40계단은 1953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지금의 자리에 다시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자리한 동광동과 영주동, 피난 온 문인들이 시대의 우울을 읊조렸던 광복동의 다방가와 중앙동을 연결해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계단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꿈꾸던 우리 동포들이 울고 웃었던 삶의 애환이 어린 대표적인 곳이고 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부산항에서 방출된 구호물자를 사고 파는 장터로 자리매김했다가 영도다리와 함께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상봉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0계단은 근현대 질고구 역사와 함께한 부산 시민들의 향수와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40계단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적 볼 것 없다에서 등장하면서 또 한 번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연출 감각으로 유명한 이명세 감독은 이 영화에서 비지스의 할리데이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수많은 은행잎이 어우러진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한 살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소나기가 몰아치는 도심 한복판에서 신출귀몰한 킬러가 잔인하게 살인하는 장면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40계단의 풍경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한번 보시죠.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Ooh, it's a funny game. Don't believe that it's all the same. Can't think what I just said. Put the soft pillow on my head. Millions of eyes can see. Yet why am I so blind? When there's someone else with me, it's unkind. It's unkind.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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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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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Beep, beep.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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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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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Yet millions of eyes can see. Yet why am I so blind? When there's someone else with me, it's unkind, it's unkind. Ooh, you're a holiday, every day, such a holiday. Now it's my turn to say, and I say, you're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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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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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다음으로는 영화 국제시장에 등장한 중구 곳곳입니다. 이 영화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살아온 우리 시대 아버지 덕수의 희노애락이 담긴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의 배경은 바로 이곳 부산 중구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제목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영화에 나오는 중구 일대의 장소는 너무 많지만 두 가지 장소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용두산 공원입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승려들이 자신들의 신을 모시던 신사가 있었던 곳이었고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들의 판자촌이 자리했던 곳이며 현재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원입니다. 영화에서는 올란 파병을 지원해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덕수와 이를 말리는 아내 영자가 공원 벤치에서 말다툼을 하고 그 와중에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둘이 싸움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을 찍은 곳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민족의 질곡의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 그 역사와 함께 해온 인물 덕수를 그렸기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네 오빠가 독일 가서 죽기 살기로 탈퇴해갖고 니들 들켜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기다 아니네. 아이고 저딱 나는 장남이다. 가장이기도 해요. 그래, 장남이나 가장은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 거 아이가?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뭘 더 해요? 왜 항상 당신만 희생을 해야 되냐고요?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아가씨 결혼? 결국 가게 때문에 그 전쟁터에 가려는 거잖아요.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그만하라고 좀. 무슨 여자가 이래 말이 많노?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나? 어? 이렇게 내 팔자라고. 내 팔자가 이런데 내보고 어쩌란 말이고?
당신 팔자가 어때서요? 이제는 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요. 당신 인생인데 왜 그 안에 당신은 없냐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영화 제목이기도 한 국제시장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품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거 국제시장에 가면 다 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제시장은 규모도 크고 없는 물품이 없다고 알려진 부산 최대의 종합시장입니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시장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서 한국전쟁 무렵에는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된 곳으로서 40계단과 더불어 피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장소입니다. 이곳 역시 40계단처럼 영화로 인해 한 번 더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국제시장에는 주인공 덕수가 올란 파병도 가고 이래저래 숱한 고생 끝에 국제시장에 어엿한 자신의 가게 꽃분이네를 열고 감격에 겨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영화를 보는 우리들도 덕수의 자그마한 성공에 함께 기뻐하며 울고 웃게 됩니다. 격동의 세월을 함께한 우리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국제시장, 영화로 한번 만나보시죠. 그럼 니는 꿈이 뭐였는데? 저는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축하한다. 니는 완벽하게 꿈을 이루었네.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와, 후회하나? 내하고 결혼한 거. 그럼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요? 이쁘니까. 거짓말이라도 듣기는 좋네. 그러면 니는 내하고 왜 결혼했는데? 사랑하니까. 거짓말이라도 듣기는 좋네. 인자 팔아라. 뭘요? 가게. 아이고, 이제 당신도 철들었네요. 예? 인자는 못 오시겠지. 너무 나이 드시갖고. 이외에도 삼복도로, 보수동 책방골목, 자갈치시장, 중앙동 음식거리, 부평 깡통시장, 부산 데파트와 화국반점 등 중구에는 수많은 영화 촬영지가 있어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는 개화기부터 지금까지 영화와 함께하며 부산이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부산이 세계 세 번째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선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더 맡았던 1등 공신이 바로 중구입니다. 앞으로 연구자는 더 많은 연구와 사료 발굴에 힘쓰고
부산시와 중구는 역사 보존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우리 모두 함께 중구의 찬란한 역사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중구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겠죠. 중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